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좀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김만배와의 친분관계, 김건희 여사의 주가 매입과 허위 이력 등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부인하는 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을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범인 이종호 씨와도 주식 투자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다는 것이 최근의 언론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2년 9월 8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했던 김만배를 모르고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고발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의견에 불과한 허위사실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검찰의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징역 2년의 구형으로 대응하는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형량과 비교한다면 수차례 구체적 사실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게 될 형량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수사하되 임기 중 불소추된다는 것뿐입니다.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서 하루빨리 범죄 혐의의 재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도 이제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으로 당선 무효가 된다면 당선 무효는 물론 20대 대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힘 513억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이유는 한 개인의, 특히 야당 대표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초등학생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아는 법 정신에 입각해서 금일 고발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서두에 미리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후보 부부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제대로만 수사하고 기소했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과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한다. 퇴임 후에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단죄하라. 2021년 10월 1일 개최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자 화천 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친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태경 후보 질문. 김만배 씨와 정말로 전화도 한 통도 한 적이 없습니까? 피고발인 윤석열 답변.
그렇습니다. 하태경 후보 질문.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요? 피고발인 답변. 그럼요. 유승민 후보 질문. 박영수 특검과 같이 김만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피고발인 답변. 아니요. 2005년 6월 5, 6년경에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습니다. 유승민 후보 질문. 그럼 여러 번 만난 거네요? 피고발인 답변.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개최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3. 2021년 12월 14일 개최된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의 허위 경력 제출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닙니다. 수상 경력이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으로서 회사 운영과 작품 출문을 했습니다. 실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연합회의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겸임교수 지원을 할 때도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검찰에 재고발 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의 점.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을 포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포함하여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국민에게 다음에 3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부친 명의의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등기이사 김명옥이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김만배와 호재할 만큼 친분이 두텁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이 사건 국민의힘 경선 방송 토론회 중 하태경, 유승민 등 타 후보의 질문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2016년 말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조 출입 일진 기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수사팀장으로 누가 좋은지 질문하자 김만배가 성렬이 형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과 피고발인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이 매입해왔다는 2가지 사실을 비춰 볼 때 피고발인과 김만배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제3자에게 누군가를 형으로 지칭했다면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경험칙상 그 둘은 매우 친밀한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김만배가 윤석열과 친밀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렬이 형이라고 지칭했다면 그건 김만배가 농담조로 말했다는 건데 국정농단 수사팀장 자리를 주제로 대화하는 심각한 자리에서 김만배가 농담조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부친 집을 사준 사람이 김만배의 누나인 게 순전히 우연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경험칙상 로또 1등 당첨 확률에 가깝습니다. 둘째,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22년 5월 27일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2010년
1월 12일자 피고발인 김건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과 공범 이모의 법정 진술, 2022년 4월 22일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공개한 피고발인 김건희와 DB증권 직원 사이에 2010년 6월 16일자 통화 녹취록 및 피고발인 김건희 측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개한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피고발인 김건희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23억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검찰 자체 수사 기록 등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손실을 입고 4개월 만에 돈을 빼고 절연했다는 2021년 10월 15일 피고발인 윤석열의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셋째,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김건희가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의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 관련하여 허위의 해명을 선거인인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관훈 토론회에서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 교수 초빙 지원서에 첨부된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5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최승훈 씨는 피고발인 김건희와 근무한 적은 물론 근무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아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명예를 위해 피고발인 김건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김건희는 이 사건 교수 초빙 지원서의 제출 당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던 상태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원여대에 제출했다는 건데, 이는 사문서 위조에 및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울러 2004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 측은 개명 전 피고발인 김건희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2004년 대상 왕후 심청 제작사 측에서는 피고발인 김건희가 당시 출품작의 제작이나 출품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증언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김건희가 허위 기재로 인한 채용 이후 불이익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제출 전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이력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인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거나 출품하지도 않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재직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거나 작품 출품에 기여했다라고 피고발인 윤석열이 이 사건 관훈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입니다. 국민 앞에 나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발언하고 다른 공직 후보자보다 더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면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는 김만배와의 친분 관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행위, 허위 이력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국민적 비난을 받아 선거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찰청장 출신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이 고발이 최초에 됐을 때 수사가 대부분 다 각하됐습니다. 각하라는 조사 행위 없이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각하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2016년 선거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유로 2018년 2월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즉 퇴임 이후에 1년이나 지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 공소를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즉 대통령 임기 중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서 지금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이었던 사람들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돼야 되는 2016년 선거에 전환된 6개월 이후에도 한참 지난 2018년 2월에서야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